2페이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종류에 대해서는 함께 보셨고, 정비사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설과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처럼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것은 저런 세 가지 형태의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정비구역은 분명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는데, 이 정비구역의 지정이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2년 전에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런 계획을 정비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구가 존재합니다. 저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한 자는 특광, 시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일하죠. 다만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남양주시의 경우에도 자주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되게 됩니다.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저 정비사업은 자주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개발사업과 달리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기본계획은 우리 남양주에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반면 우리 남양주에 정비사업하는 곳이 50곳이라면 그 50개 정비구역마다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하게 되는데, 이 정비기본계획은 남양주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제시하는 기본 방향이 되게 됩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장래 정비사업할 수 있는 장소, 정비예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저 정비예정구역에 언제쯤 정비사업 해 나갈 것인지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 시기를 정해 놓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의 특징이 되고, 저 정비예정구역에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면 그때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놓게 되면 이러한 곳이 재개발사업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보통 단독택과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무허가 판자집이 많은 곳이 있다면 달동네 지역으로서 재건축 사업의 주거환경 사업의 대상이 되며,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알아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1단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2단계부터는 시, 군, 구청장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시, 군, 구청장을 시장, 군수 등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시장, 군수 등이란 말 쓰게 된다면 이 등에는 구청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조합은 도시개발법에서 잠깐 보셨던 조합과 똑같은 것으로서 얘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단법인이겠습니까?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만들어지는 조합이기 때문에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법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그 달동네 지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이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단독택과 다세택은 놔두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만 확충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정비기반설은 도로이거든요. 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 공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시행인가 받게 되면 저 사업 시행인가가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필요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하면 실시계획 인가 받은 때 사업할 수 있고 도정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는 말 대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게 되면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받게 되면 정비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저 사업 시행 인가 받게 되면 2단계 절차가 완료되고 실제 정비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사업 시행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이고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수용 또는 환지 그리고 두 개 사업 시행 방식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정법에서도 그러한 사업 시행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도정법에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 방식이 있다면 공용 환권이라 분류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저 관리 처분 계획은 공용 환권 방식으로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15평 아파트 소유자에게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5평이나 32평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고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32평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후 현물 보상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저 분양권이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바뀐다 해서 공용환권, 권리 교환의 준말인 공용환권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공용환권을 이 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늘상 개발 계획을 많이 보셨지만 여기에서는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보상하기로 약속했던 아파트를 지급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1단계와 관련된 사항만 함께 보시는 게 지금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1단계 지정 절차와 관련된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352페이지에는 정비 기본 방침을 두고 있는데 이 정비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일단 버리십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가를 1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1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 타당성 검토란 말 쓰게 되면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양걸 1번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352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352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2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인정한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타당성 검토입니다. 5년마다라는 말 찾으셨죠?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금 행정청에 관한 사항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행정청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방향, 방침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에는 군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행정관할 구역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인구가 10만 이상의 경우에는 시라 표현하고 10만 미만의 경우는 군이라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창올림픽 치러졌던 평창군은 그 행정관할 구역의 면적이 서울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1.2배 정도 되는 것이 평창군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3만 명에서 4만 명밖에 안 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는 정비 사업할 만한 주거지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늘상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을 면제 생략하게 됩니다.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정비 기본 계획 꼭 수립할 필요가 있고 도에 속해 있는 시 중에 인구가 10만 넘는다 할지라도 11만, 12만이라고 하면
저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 계획 수립 비용만 한 몇십억 들어가거든요. 인구 11만, 12만인 시인 경우라면 정비 사업을 계속 반복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시의 경우는 도지사가 인정한 때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 50만 넘는 남양주라고 하면 대도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수립에 왜 군수가 빠지는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 기간은 몇 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한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면서 저 정비 기본 계획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 있죠.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우리가 약속해 줄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계획 기간이 3년짜리라면 계획 기간이 5년짜리라면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죠. 그래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은 그 계획 기간이 20년 이상인 때는 장기 계획이라 하고 그 계획 기간이 10년짜리라고 하면 중단기 계획이라 하며 5년, 3년, 1년짜리라고 하면 단기 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장기 계획과 중단기 계획의 경우에는 그 계획의 지속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지만 계획 기간이 짧은 단기 계획의 경우는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제도를 아예 두질 않고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러한 말들은 장기 계획일 때 인정되는 사안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었을 때 그 계획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이번 내용 찾으셨죠? 양을 1번 기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부터 13번까지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9번, 10번입니다. 9번, 10번 묶어놓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가로속에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줄놓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계략적 범위 그리고 10번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가로속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부동산 하거나 서울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정비기본계획을 열람하게 되면 정비예정구역이 어딘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언제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투자하게 된다면 가장 저렴하게 투자하시는 거죠. 대신 몇 년 걸리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곳이 옥수 14구역과 옥수 15구역이었거든요. 지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달 나왔을 때 옥수 14구역과 15구역을 대상으로 드라마를 촬영했었는데 지금 정비사업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 달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셨는데 그 걸린 시간이 옥수 14구역의 경우는 35년 걸린 것 같고요. 옥수 15구역의 경우는 한 38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살아 계시겠습니까? 자제분이 입주하셨겠습니까? 자제분이 입주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옥수 12구역과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강이 보이게 되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이거든요. 아파트 가격 분명 올라갈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여기에 살고 계시는데 한참 전에 투자했다가 겨우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가장 저렴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그때는 정비 기본 계획 열람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고, 다만 우리는 본질을 알고 계시지만 부동산 중개 거래할 때는 여기가 정비구역 될 곳이다, 개발 계획도 제시하시면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면 거래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꼭 항상 빼놔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35년 뒤에 입주할 거다, 그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 하셔야 되겠죠. 하는 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과 언제쯤 정비 계획 수립하게 되는지 그 시기에 관한 내용들을 담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각종 계획 수립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355페이지에 3.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찾으셨죠? 저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과 저 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 놓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결정된 상태이죠. 저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뭐 한다? 정비 구역 지정하기 위한 정비 계획 입안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정비 구역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이번에는 계획부터 나와야 됩니다. 계획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정비 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잠깐 확인해 주시는데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개발계획인 정비계획 필요합니다. 저 정비계획을 뭐한다?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는데 이 정비계획 입안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이들을 뭐란다? 시장, 군수 등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이들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게 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녹관 농자에 이루어진다, 주상공에 이루어진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만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만 낡고 오랜 건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녹관 농자의 경우는 건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녹관 농자의 경우는 정비사업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 시에 주상공에 이루어진다면 그 주상공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경우는 측량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이고 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경우는 토지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 땅 한 평이라도 남이 가져가 버리게 된다면 재산권 침해를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상공의 경우는 측량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민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주민 의견 정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주민 의견 정치와 관련되어서는 공청회의겠습니까? 공람 절차이겠습니까? 이제 실력이 일치월장하신 상태이신데요. 우리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루어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하고 나머지는 다 공고 열람. 그러면 이 주민 공람에 있어서는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람은 열람시켜주는 기간이 중요한데 열람 기간은 대부분 며칠? 14일이지만 딱 세 군데에만 30일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시에 공람 기간은 며칠? 30일.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이를 해제하기 위한 공람 절차 진행하면 30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공람 기간은 30일.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정치하는 것이죠. 그때 공람 기간 며칠? 14일이고 30일짜리는 딱 세 군데입니다. 정비계획 위반하는 때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 시에 공람 30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공람 30일, 딱 세 군데만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느낌상 한다. 여기 정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중에 만약 주거개선 사업과 관련된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누가 설치한다? 나라에서 시 예산 사용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위반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게 되었을 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했죠. 지금 기초사, 주민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 정비사업 하는 곳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측량이 이루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적 사무실 또는 측량 사무실을 보게 된다면 조안 면에서는 볼 수 있지만 평내 호평동에서는 측량 사무실을 아예 구경하지 못합니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일할 거리가 있는데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평내 호평에는 측량 사무실 따로 못 보십니다. 왜? 측량할 거리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상공이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의 경우는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민의견정치 해야 되죠. 그리고 정비기반 설치와 관련되어 나라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정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정비계획 위반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인데 협의 안 합니다. 저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현재 토지의 형태가 농경지라면 또는 산지라고 하면 이를 유지 보존할 것인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듣는 것을 협의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미 정비사업하고자 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관계 행정기관에게 의견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 절차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라면 저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겠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겠습니까? 지방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 있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고 지방자치단체 밑에 만들어져 있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서는 협의 없이 뭐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는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십니다. 여기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그냥 하면 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뭐 해야 된다? 안전단 통과해야 됩니다. 저 안전단은 끝에 진단이라는 말 쓰게 되면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구조와 설비로 구분하게 되는데 구조에 대한 이상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끝에 안전진단, 진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면 그때는 점검,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진단이라는 말로 끝난다면 무엇만 대선한다? 구조만. 점검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구조 설비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건축 사업에만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모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만들면서 철건 집어넣지 않고 공사했다고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 전부 철거하고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100% 건축자재 사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회사 이름은 세종시 갈 생각 있으면 따로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튼튼한 아파트가 있다면 여의도에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와우 아파트 붕괴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게 결론이지만 그 시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와우 아파트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 주쯤 해서 화투 그림으로 유명하신 조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신고산 타령 부르시면서 와우 아파트가 우르르 쾅쾅이라고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분 괘씸하죠.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귀국하셨는데 요즘 화투 때문에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와우 아파트 만들어지고 붕괴되고 나서 바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답사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자재 빼돌리는 게 일이었는데 건축자재 빼돌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하겠다고 안전한 실시하면 B등급 아니면 A등급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갑자기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전진단 통과했다더라고요. 다만 이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무너진다? 잘 사용할 수 있다.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한 12년 전에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 계실 때만 하더라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50층짜리로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프리미엄 막 붙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박원 시장이 되시면서 50층짜리는 못해. 35층 낮췄더니 한 2억, 3억 정도 가격 빠졌거든요. 5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었다고 중개 알선에 쓰던 중개업자가 항의 많이 받았겠죠. 전화 오면 전화 일일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다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만 하면 뚜뚜뚜라고 하는 소리만 계속 반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우리가 개발 계획이 바뀌어서 50층짜리가 35층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중개할 때는 책임 못 지는 사안이 아닌가요? 그래서 나중에 뚜뚜뚜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 아파트에 이번에 통과했던 안전단, 그 안전단은 언제 이루어진다? 재건축 사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내용 토대로 첫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55페이지에는 정비계획 내용이 있는데 이것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동그라미 놓습니다.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장관이. 기준하면 항상 장관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너무 멀리 가 계셨나 본데요. 35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이죠. 시군 구청장이란 말 쓰게 되면 구청장 나오면 위반권자이고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지정권자입니다. 이들은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결정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를 보시게 되면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정비 구역 지정 위에 직접 정비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위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정비계획 위반하여 위반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계획에 대한 위반권자는 누구? 시군구청장이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인데 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이고 정비구역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만 지금 12 과정에 저 행정청 외우라는 이야기는 전혀 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해도 기억을 못하십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해주실 것은 얘는 천천히 하시더라도 해주실 것은 저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민 공람 기한 며칠? 30일 이상이라는 것과 지방의회 의견 정치하고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금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공부하셨던 절차만 여기에 접목시켜 주십니다. 더하면 우리 공부했던 것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일시에 붕괴시키는 것은 허무하기 때문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승장 깨비 쌓아 올리는 놀이 해보셨습니까? 동전 쌓아 올리는 것. 욕심 하나 부리다가 하나 더 올리려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청에 대해서는 그냥 본다는 생각만 가져주시고요. 지금은 절차만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 위반 절차 사셨죠. 1. 주민 의견 청취. 2. 지방의회. 큰 목차만 보고 마십니다. 기초조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일부만 보고 지나가실 겁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을 송부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30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들어야 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람기간 3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2번 지방의회 의견 정치. 지방의회란 말만 줄쳐 놓습니다. 3번 절차 생략 지키십니다. 관리청 의견 정치 건너뛰시고 양가로 2번입니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찾으셨죠? 옆에 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기까지만 가로 해놓습니다.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답 잘 하시는데 얘가 종합 문제로 듣기게 되면 헷갈려 하시면서 다 틀려주십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없다. 그것만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위반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십니다. 그리고 위반 제한 대상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28회 때는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을 시험에 낸 적 있는데 지금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찾으셨죠? 양가로 1번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천없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천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방금 보신 안전단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저 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필요한 절차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요것만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363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정비구역의 지정효과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만 봐놓습니다. 헷갈려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부터 지구단위 계획 구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363페이지에 큰 5번 정비구역 지정효과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 1번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확인되셨습니다. 대신 도시개발구역의 경우는 계획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뭐만? 도시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상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2단계 절차인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얘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한번 익혀주시고 우리 시험에 이 차이점을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복습 문제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점은 맞다드리다? 도시개발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나와야 되죠. 갑자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끝나신 끝나는 건데 사실 이게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절차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비교하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머리 좋은 분은 그 차이점을 깨차면서 점수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95점까지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하면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으십니다. 공법에서 95점 나오실 정도라고 하면 그냥 영화 한 편 더 보시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더 나으시거든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60, 70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내년 시험 한 60점 맞겠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만 먼저 해놓으시고 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4월달까지 이거 손 안 댈 겁니다. 아마 요약집 나오게 되면 6월달 정도에
개발법과 도정법을 그때 정리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대신 그 전에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만 제대로 잡아놓으시게 되면 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문제 맞춰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건축법 2시간 하고 주택법 2시간 하고 주택법 1시간 반 정도 하고 농지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페이지는 다 넘기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